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선 민둥산은 가을이 되면 푸르렀던 산이 은빛으로 변합니다. 바로 억새꽃 덕분인데요. 네, 산 능선을 따라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루면서 그 어느 곳보다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제격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 능선을 따라 은빛 물결이 찰랑입니다. 선선한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꽃은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반짝입니다. 정선 민둥산은 5대 억새군락지 중 하나로 축구장 93개 면적에 달하는 억새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민둥산 은빛 억새 축제에는 산행을 하며 억새를 눈에 담으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산 중턱에는 작은 백록담이라는 곳이 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발 1,100여 미터의 민둥산에 오르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1시간 30분. 관광객들은 드넓게 펼쳐진 은빛 장관에 어느새 힘들었던 산행은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잘 폈. 정말 멋있어요.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엄청 좋아요. 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축제 측은 억새꽃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주말에 이제 관광객 노래자랑을 비롯해서 꿀 빨리 먹기 대회,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9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10월 중순 절정을 맞는 억새꽃. 가을의 절정으로 다다를수록 이제 억새는 은빛을 지나 하얀 빛을 띠며 만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요즘 선선한 날씨에 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교차가 큰 가을철은 저체온증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고 차가운 날씨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심할 경우에는 온몸에 마비가 오는 등 위급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능선 곳곳이 붉게 물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단풍이 지고 떨어지잖아요. 그 인생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풍의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다니는 거죠. 선선한 날씨에 단풍까지 물드는 가을철이면 등산객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사고도 더 늘어나는 상황. 한 해 발생하는 산악사고는 만여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실족이나 추락, 조난사고가 많았는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체온증으로 인한 구조 건수는 42건, 최근 3년간 145명이 산행 중 저체온증을 호소해 구조됐습니다. 저체온증은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땀에 젖은 채로 찬바람을 맞으면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가을철은 일교차가 커 저체온증 발생 위험도 높은데요. 산행 중 저체온 증상이 나타나면 담요나 여벌옷으로 몸을 감싸 체온을 보호하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늘진 곳을 피해 바람이 불지 않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이동해 몸을 천천히 녹여줘야 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주로 오한을 호소하는데 닭살이 돋거나 입술이 파래지면 저체온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일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며 졸음이 쏟아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구조 요청 시에는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켜야 신속히 구조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GPS 기능을 활성화해 둔 채로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등산로 중간중간에 위치 표지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적힌 정보를 알려주셔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려면 산행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체온 증상이 나타난 후에 스트레칭할 경우 오히려 땀구멍이 늘어나 체온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바닥에 앉을 때는 방석등을 깔아 한기를 차단하고 따뜻한 음료나 초코바 등 열량 높은 간식을 섭취하는 것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등산을 하실 때 옷을 벗고 다시 입는 것, 이거를 귀찮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땀이 조금 나면 옷이 흠뻑 젖기 전에 겉옷은 벗어서 땀에 젖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휴식을 할 때는 땀이 다 식은 다음에 옷을 입는 게 아니고
휴식을 시작함과 동시에 옷을 입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록달록 단풍만큼이나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상화가 국내로 들어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대회조직위원회, 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G-100일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성화 전국 릴레이 봉송 행사가 마련돼 전국 23개의 도시를 80일간 순회하는 투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화는 이날 서울 광장을 출발해 부산과 세종, 제주 등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강원 전역을 누비게 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 개막해 2월 1일까지 평창과 강릉, 정선, 횡성 등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12일 오전 6시 20분쯤 강릉시 주문진항 동쪽 약 2.7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혼액된 밍크고래는 길이가 4.7m, 무게는 700kg 정도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속초 해경은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어민에게 인계했고 이날 5,3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12일 도내 특성화고 미래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인터블고 호텔 원주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도내 8개 특성화고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중등 직업교육의 최신 동향과 교원 역량에 대한 특강과 직업계고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분권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갈등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딜라이브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한 국내 연수비 유용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서대문구청은 급히 연간 감사 계획을 수정해 의회를 종합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서대문구 자체감사규칙 제3조였습니다. 또 감사원의 유권 해석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관련 질의 응답에서는 지방자치기구의 장애 소속 자체감사기구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이 났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감사의 회피나 기피의 대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분은 그랬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서부선 특위에서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자 구청이 맞대응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합감사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 가까이 추경 예결위를 보이콧하며 맞섰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전면 거부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인 거죠.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감사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런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용이 전혀 기본적 소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회 일을 하지만 구청 소속인 직원들은 구청과 의원 간 갈등 속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인사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구의회가 구청장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반발하며 구의회에 파견한 인력 전부를 빼버린 것입니다. 총 10명 중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9명을 모두 구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사무국장 1명 빼고 9명을 다 내려갔는데 2명, 3명, 4명을 다 한 달 안에 다 데려간 거야. 구의회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 상태로 인력이 없는 구의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고
임시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이제 파행으로 이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은 별로 안중에 없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쟁과 파행으로 물든 현실은 지방 분권을 한없이 멀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지방 분권 정책의 하나로 지방의회에도 정책 지원권이 도입됐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SK브로드밴드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주선 서울 강서구의원, 정책 지원관이 도입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입되기 전엔 사실상 혼자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능력 향상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정책 지원관이 도입되면서 지원관들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의원들 전문성 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광역의원인 김경 서울시 의원도 정책 지원관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의정 활동을 지원관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항 고도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6월 말에 아이카오에서 발표한 초안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께 시정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책 지원관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을 겁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의원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의원수가 23명인 서울 강서구 의회는 정책 지원관 정원이 11명, 의원 112명의 서울시 의회는 정책 지원관을 56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의원 1명당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등 공식적으로 8명의 보좌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 지원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인 1명의 그 지원관 제도를 갖고는 지금 막대한 그런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정 활동하는데 전문성이 참 뒤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인 1 보좌관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업무를 좀 더욱더 의원하고 매칭이 돼서 더 보좌 인력으로 좀 지원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정책 지원관도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데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 축제극장 몸짓이 내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됩니다. 춘천시가 최근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몸짓 극장은 2010년 5월에 개관한 124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현재 춘천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5회 강릉 커피축제가 12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경포 호수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강릉 커피축제는 경포 호수에 뜨는 5개 달을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로 구성됐는데요. 개막 첫날 주 행사장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선 2023 강릉 핸드드립 커피 어워드가 열려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행사장 내에는 각종 커피와 디저트, 공예품을 체험하고 판매하는 부스 24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또 경포 호수공원 일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야시장이 마련됐는데요. 주최 측은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해 친환경적인 축제를 치른다는 계획입니다.